투자클럽입니다. HLB 제2신약 리라푸라티닉 관련해서 FGFR2 억제가 왜 중요한가, 이 프레스9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리라푸라티닉 관련되는 부분, 이것도 사실 이제 9월 달에 프리 NDA 미팅 관련되는 부분 일정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빠르면 연말 내년 초에 이제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 모멘텀이 있는 부분이죠. 이 담간암 관련되는 부분과 암종 불문의 항암제 관련되는 모멘텀이 있습니다만, 시장 규모는 간암 대비해서 한 3분의 1 수준이고 2차 이제 치료제 형태이기 때문에 간암의 어떤 임팩트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FDA 관련되는 부분들을 바로 이제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은 분명히 뭐 나름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내용을 좀 살펴보면, 자, FGFR2 요거는 이제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이제 그 정상세포에 발현하지 않는, 아니면 정상세포에도 있는 부분들이 가다하게 수용체가 이제 표면에 많이 나타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이제 바이오마커 중에서 FGFR2도 있는데요. FGFR2 관련되는 부분, 여기는 이제 담간암 뿐만 아니라 뭐 위암이라든지 유방암, 뭐 자궁, 그 다음에 뭐 폐 쪽에서도 이 바이오마커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억제를 통해서 효과를 본다라고 하면 기타 이제 고형암까지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의미를 가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도에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 릴레이 테라피틱스가 먼저 좀 제안을 해서 이 FGFR2, 용어 좀 어렵습니다. 섬유화세포라고 하는 말은 정상적으로 우리 이제 세포 안쪽에 보면 이것도 이제 일종의 세포죠. 이 동물 조직에서 가장 뭐 흔한 부분인데, 뭐 콜라겐 이런 거 하고 이제 합쳐져 가지고 조직의 구조를 지지하고 유지한다는, 이렇게 정상적인 부분은 사용되는 게 이제 섬유화세포인데, 암에 있어서는 이제 암 주변에 이제 암 미세환경을 만드는데 섬유화세포가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암세포의 어떤 성장과 그 다음에 전이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혈관 생성, 이런 쪽도 이제 관여를 하기 때문에 간암 쪽에서도 이제 타켓을 할 때 이 FGFR 관련되는 부분들을 타켓을 합니다. 그 소나페닌이라든지 램바티닉 같은 경우에는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 그 그로스팩터는 이제 성장 인자고요. 수용체는 리셉터, 그러니까 세포 막에 있는 이제 리셉터인데요. 여기 여러 가지 아형 중에서 2를 억제하는 게 리라푸라티닙입니다. 닙이니까 경구형이죠. 그래서 릴레이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이제 상당히 유망했다가 라이센스 아웃이 반환이 되고 유상증자가 안 되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주력을 유방암 쪽으로 타겟을 바꾸면서 좀 앞서 있었던 이 섬유화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억제제 이 부분들을 릴레이사가 그 엘레바 테라피틱스에 라이센스 아웃했고, 엘레바는 이 부분 라이센스 1을 한 거죠. 전체 계약 규모가 7천억이니까 그렇게 큰 뭐 계약 규모는 아닙니다. 요즘에 나오는 걸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너무 또 작지도 않은 뭐 그런 어떤 정도의 딜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처럼 가감한 배팅을 이제 당장에 이제 7천억을 주는 게 아니니까요. 리라푸라틱 관련되는 부분들이 베스트 인 클래스의 잠재력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FGFR의 I형은 이제 FGFR 형태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제프 같은 경우에도 리보세넷 같은 경우에도 타켓을 베제프 관련되는 부분에 뭐 1, 2, 3, 4 중에서 2를 타켓을 하잖아요. 그게가 선택성이 가장 높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FGFR의 I형 중에서 2를
찝어서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성이 뛰어난 부분들은 리보세라닙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작용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여러 타켓을 하게 되면 효과는 높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 선택적인 부분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부작용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어떤 부분들에서 딱 집어서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 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요 적응증인 FGFR,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가 되었을 때는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증폭을 한다든지 아니면 융합을 한다든지 뭐 재배열을 한다든지 요럴 때 이제 암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단간암의 2차 치료제 상업화의 1차 치료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FGFR은 섬유화세포 성장인자와 이 결합해서, 그러니까 뭐 리간드 같은 경우 이렇게 오게 되면 그 세포의 증식, 분화, 생존, 신생혈관 형성 요런 것들을 이제 조절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어떤 리셉터가 뭐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암을 유발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기전 자체는 이제 비슷합니다. 암세포에서 바이오마커가 하는 역할들을 보면, 그래서 여기도 보면 I형이 1에서 4까지 있는데 그 I형마다 이제 가별하는 암종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담간암 같은 경우에는 FGFR2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 그래서 FGFR 이제 구조가 모두 비슷비슷한, 요거는 이제 FGFR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그 티로신 키나제가 이제 억제하는 타켓의 바이오마커들이 다 이제 구분하기가 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제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서 블로킹 하는 게 이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타켓이 아닌 다른 I형을 함께 억제할 경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멀티 타켓 형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라페닙과 렘바티닙 같은 게도 멀티 타켓인데 리보세라닙도 이제 이런 싱글 타켓 형태로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장점인 거죠. 그래서 그 리라포나티닙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여주고요. FDA의 어떤 가속 승인을 획득한 그 푸티바티닙의 사례가 뭐 그렇다. 그래서 요 푸티바티닙 같은 경우에는 요 2뿐만 아니라 1, 3, 4 처음에 이제 이런 그 티로신키나제 억제제가 나왔을 때는 멀티타켓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많이 인식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써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많아서 싱글 타켓 형태로 이제 개발 과정이 많이 진화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푸티바티닉 같은 경우에도 시판 후 이제 임상 요구라고 하는 말은 포스트 마켓 이제 리서치란 말은 임상을 했을 때 효과나 안전성이 좋아도 실제로 이제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실제 임상이 아니라 환자들한테 이제 갔을 때는, 임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 임상 디자인에 따라 프로토콜에 따라서 아주 이제 거기에 약에 가장 맞는 그 사람들을 모집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 실제 이제 리얼월드라고 하는 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판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어떤 안전성이라든 유효성이라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FDA가 승인 조건에 이런 시판 후 임상을 요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간이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어떤 적응증 확장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푸티바티닙에 앞서서 그 인피그라티닙 같은 경우에도 멀티타켓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아주 2만 억제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리보세라닙의 설명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라페닙하고 렘바티닙에 비교해서 그 베제팔2를 타켓을 하는 것이 장점이라는 게, 부작용에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병용 파트너로서 도움이 되고, 빅파마가 승인이 되게 되면 이제 리보세라닙 관련되는 부분에 러브콜이 올 수 있는 게 뭐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작은 부분이 상당히 장점이 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리라포나립을 도입했을 당시에 FGFR 억제제는 안구 문제,
고인산 혈증 이런 독성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FGFR1이라든지 포에 대한 어떤 작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이런 부작용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나와 있는 치료제 대비해서 좀 좋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의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차트에서 HLB가 이제 1.97 올라간 상황에서 그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안 바뀌었는데요. 오늘 이제 장중에 그 13,750원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파라볼릭자는 추세 전환이 여기도 좀 나왔죠. 그러니까 HLB가 이틀 전에 나왔고 제약도 다시 9월달 들어서 좀 반등세를 보였다가 일단 추세의 일봉상에서는 하락 전환으로 다시 바뀌었고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바뀌어서 이틀 동안에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 오늘 1.76입니다만 요 월요일 날의 음봉을 HLB 그룹주들은 다 지금 제껴야 되는 어떤 흐름들이 목요일날 금요일 나오는지 여부 중요하고,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거래량이 제한적인 흐름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 부근에서 강보 압세, 그 다음에 뭐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은 아직 깨진 않았죠. 그래서 이 파라볼릭 가격이 2,082원인데요. 그래서 2,000원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빨리 다시 되돌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음봉의 시가가 2,200원, 월요일에 그 음봉의 시가가 2,300원이니까 2,200원, 2,300원 위로 올라가야 이제 이 흐름들이 계속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 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